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책 포럼인 로컬 영등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영등포 문화재단 문화정책 차장 박만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본 정책 포럼은 영등포 문화재단과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후원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줌 화상을 통한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포럼인 로컬 영등포에서는 문화도시와 문화공론장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문화공론장은 문화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 도시에서 공유 테이블,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이야기로 민간 협력회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치분권 정책 전환 논의 속에서 지역의 문화 역량, 지역 문화 가치 발현의 토대로 민간 거버넌스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민간 거버넌스 실행을 하는 담당자들 입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현장에서의 문화적 공론장의 운영 과정으로 민간 모임과 중간 조직인 재단 센터와의 협력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민간 거버넌스 문화 협치 과정으로 문화적 공론장 운영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공유 원탁 계획, 강릉 문화민회, 공유 성북 원탁 계획 순으로 형성 과정과 중간 조직과의 협력 관계 사례를 듣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문화적 공론장 형성 및 지속을 위한 실천 과제와 태도에 대한 현장의 상생한 이야기를 차재근 포항문화재단 대표님을 진행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늘 1시까지 진행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사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등포 공유원탁회의의 생산 과정과 문화적 공론 형성을 위한 역할, 영등포 공유원탁회의 전 공동운영위원장인 이소주 위원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영등포 공유 원탁회의 초기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이소주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영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제 공론장 형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영등포 공유 원탁회의는 영등포에 있는 문화예술 활동가들, 다양한 폭넓은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네트워킹하고 공유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협동 모임이고요. 영탁이라고 이름 지은 거는 영등포 공유 원탁회의를 얘기하기가 너무 길어서 영등포의 영과 원탁에서 탁자를 써서 이제 영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예, 그 전으로 가주세요. 예, 생성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약간은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물레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영등포에서 문화적으로 어떤 촉발된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10여 년이 지나고, 이제 물레동이라는 범위, 그러니까 물레창작촌이라는 범위가 인근 지역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어디까지가 물레창작촌인지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해지는 경우까지 이제 얘기가 되게 되었고, 각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이제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내부의 인식과 또 외부의 인식이 있었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제 이 물레동의 예술가들이랑 접촉할 것인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물레동이라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좀 인지가 있고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생기면서 상업적으로 좀 바라보는 측면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이제 공간들이 상업화가 되면서 그런 공간들이 예술 문화 했던 공간들이 이제 상업 공간으로 바뀌고 카페나 술집으로 바뀌면서 이제 예술가들의 어떤 이주 현상, 그리고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건물주들이 이제 예술가들에게 이제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인근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좀 벌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논의 공론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런 과정에서 그 성북에서 성북 공유 원탁회의가 그 국제 문화상이라는 걸 수상하고 성북이라는 곳이 좀 잘 모르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협심해서 문화적으로 어떤 가치들을 형성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좀 생기면서 그럼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같이 방법들이나 이런 걸 배워보면 어떨까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인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제 그 촉발했던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영등포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만나면서 그게 첫 날짜가 2018년 11월 2일입니다. 그 이후로 사전 모임이라는 준비 모임이라는 개념으로 스페이스 X에서 첫 모임 때 18명 그리고 27일에 물레 캠퍼스에서 8명 28일에 물레예술 공장에서 꽤 많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이때는 영등포 문화재단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영등포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지점이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고 이럴 때 민간의 힘뿐만 아니라 그 관의 행정적 그 지원들이나 협조가 있어야지만 이 거버넌스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이 참석했던 부분은 이런 협조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고요. 12월 17일에 그 준비 모임을 하기 위해서 16명, 12월 27일에 스페이스 9에서 모이면서 총 18명이 이제 모이면서 그 모임이 이제 사전 준비 모임이 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지금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11월 28일은 물레예술 공장에서 그 성북 공유 원탁회에서 어떻게 성북 공유 원탁회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오른쪽 사진은 영등포 구청장님이 이제 지지 발언을 해주시는 모습이었고, 27일에 그 스페이스 9에서 그 영등포 공유 원탁회의를 초기 형성한 어떤 주축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활동을 시작으로 2019년에 이제 시작 파티 이런 힙합 이제 발음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스페이스 9에서 약 130여 명 이상 정도가 모여서 시작 파티를 했고 이때 이제 영등포 내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그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좀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작 파티 이후에는 저희가 영등포 공유 원탁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총회를 하는 논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월 30날 이제 그 운영 내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선율문화공방이라는 곳에서 23명이 참석해서 추진위원을 그룹을 했고요. 이 영등포 공유원탁회의를 진행할 때 그럼 어떤 것들을 할 거냐 했을 때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아이디어 부분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들이 좀 있었고요. 2월 8일 날 이제 추진 준비 모임이 좀 날짜를 확정을 하면서 3월 14일 날 총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서 마지막 3월 8일 날 이제 그 서울 하진랩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보시면은 그 모임 장소가 계속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임 장소를 골고루 하면서 서로의 공간들을 좀 알아보자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이요. 네, 이게 포스터 장면이고요. 다음입니다. 네, 이 장소에서 이제 그
진행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청장님 사진,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이사장님, 영등포 문화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 이미지를 배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장소와 그 어떤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하느냐에 대한 어떤 배치의 문제로 좀 봐서 이미지를 구성해 봤고요. 다음이요. 네. 이 장면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거버넌스의 가장 중심은 민간인 주축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영탁의 시작점을 만들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넣었습니다. 네, 다음 보실게요. 이제 시작 파티가 이제 성황리에 마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총회를 하기 위한 준비 모임을 이제 논의를 했고요. 여기 많이 모여있던 분들 중에 이제 총회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임시로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다음요. 네. 영탁 총회는 이제 3월 14일 날 스페이스 9이라는 공간에서 진행이 됐는데, 내용은 그동안 이제 또 다시 영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사람이 했는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좀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그 영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공동위원장이 2명으로 이제 저희가 잡았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운영위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운영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과 그 발언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네, 보시면 이제 포스터고요. 네, 디자인을 제가 해서 굳이 또 넣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이 장면에서는 이제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들을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 회원들이 선출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운영위원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좀 사람들이 좀 어두운 이유는 이 장소가 전시장이고 전시 중이었어요. 그런 곳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어두운 부분 있었고요. 네, 다음이요. 네, 지금 3명이 이제 그 공동위원장 후보였고, 이 자리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영탁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말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투표용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투표함이고, 이제 오른쪽 아래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제 그 어떤 발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네, 혹시 이게 플레이가 되나요? 플레이가 되지 않는군요. 네, 이 장면은 그 투표지를 호명을 하면서 이제 누가 당선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좀 담겼고요. 이때 초대 이제 선출직 그 운영위원장으로 제가 선출이 됐고요. 다음 장면에서 네, 다음이요. 예, 이제 선출돼서 소감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회를 거쳐서 영탁이 대외적으로나 이제 공신력을 갖게끔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동위원장 2명과 9명의 운영위원을 통해서 11명이 구성되었고, 당연직으로는 영등포 문화재단 이사장님인 이제 강원재 대표님이 이제 구성돼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탁을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의들을 하는 그룹이 구성됐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2019년에 이제 잡았던 목표는 지역에서 신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받는 협의체가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를 했고, 그런 개념으로는 조화롭고,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물레동에 많은 문화적인 부분이 치중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영등포 전역에 균형 있게 가자라는 부분에서
균형이라는 개념과 또 저희가 민간 협의체로서 이런 절차나 이런 행정의 부분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좀 하나씩 잘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했고요. 다음이요. 예, 5월 달까지 정리된 이제 내용에서 그 회의를 15회, 총회를 총회와 임시총회를 모임과 임시총회를 6회 정도 하면서 많은 진행을 했습니다. 예, 다음이요. 이제는 이렇게 활동하면서 문화공론장을 영탁이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영탁이 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관내 단독으로 행정을 하고 문화 정책을 펼쳤다면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의체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지역에서 보자면 민간이 참여하는 참여 주체들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없는 것보다는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어떤 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간이 주체가 돼서 협의 구성을 하고 사업을 구성했을 때 뭐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은 좀 더 주체적으로 되었을 때 지속 가능성이 열리고 주민들이 많이 만족도가 높고 이 주민들이 또 다시 주체를 만드는 어떤 순환의 과정을 만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속성과 주민 참여 확장을 하려면 거버넌스 형태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이요. 일례로 저희가 영탁을 하면서 이제 영등포 문화재단과 어떤 협의 과정에서 우리 지방과 다른 지역과 서로 상호 간에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강릉 문화재단과 교류가 되면서 빠르게 되게 즐겁게 이제 되면서 강릉에 가게 되고 강릉 분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부분도 포함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교류하는 자리들이 너무 쉽게 빠르게 논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형식으로 봤을 때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행정은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민간은 자율성이 있고 거버넌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와 상호 간의 협조가 이제 잘 구성이 되면 훨씬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사업과 일들이 금방 추진되고 그런 조율들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성과주의나 주민 배제되는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고 민간에서는 불안정성과 주민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협의를 해서 좋은 장점을 가져오는 형태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이런 것들이 상쇄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탁이 문화공론장을 형성을 할 때 물레가 물레 창작촌이 되고 이 물레 창작이 거점으로 인식되면서 양평동 쪽에도 또 문화적인 거점이 인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영탁을 형성하는데 좀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영등포의 문화적 입지나 또 구청과 재단의 협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좀 좋은 영향을 미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탁이 문화 공론장이 이미 촉발되는 시장이 됐지 않았을까 싶고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영탁 내에서 이런 부분을 연다면 이제 다르게는 환경 거버넌스나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거버넌스가 지금 적극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중이에요.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방산이나 영등포 또 대림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거점이 형성되고 있고
사업적으로는 이제 영등포의 장점을 살린 수변 문화나 또 물레동 같은 경우 물레동의 기술과 예술이 복합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별로 형성이 되면서 문화 공론장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영등포가 왜 문화도시가 되어야 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의 3대 도심에 걸맞는 문화적인 입지가 아직 안 갖춰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더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발전에 따른 또 문화적인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많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10여 년 동안 이제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체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 공론장을 통해서 관과 민이 협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한다면 영등포가 3대 도심에 걸맞는 문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요. 네, 마지막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거버넌스도 마찬가지고 손을 맞잡고 함께 하는 부분들이니까 서로 십시일반해서 함께 만드는 걸로 해서 문화도시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